자, 이번에는요, 그 상대방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우리 회사의 담당자를 찾아요. 근데 그 담당자가 마침 바깥에 있어. 여기에 부재 중이에요. 자, 담당자가 부재일 경우. 단토샤가 후자이노 바이. 단토샤가 후자이노 바이. 자, 바이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경우라는 뜻이에요. 부재 중 할 때 부재는요. 후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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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그 다음에 제, 후자이. 자, 앞에 담당자는요. 탄토샤, 탄토샤. 뭐라고요? 탄토샤. 담당자, 탄토샤, 탄토샤. 오케이. 그래서 담당자가요, 부재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담당자를 찾는데 담당자가 없어. 그래서 담당자가 없을 때 하는 표현은 요거 좀 이따가 하고요. 일단 연락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담당자한테 연락을 취해 줄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한테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보통 같으면요, 우리 쪽에 사람이 없으면 우리 쪽에서 다시 걸어주는 게 맞아요.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어. 근데 다나카를 찾아. 다나카 지금 없어. 그러면은 우리 쪽에서 다시 이 사람한테, 거래처한테 전화를 하는 게 보통은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무조건 그러면 좀 이따 다시 걸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그 사람이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그럼 받을 수 있어. 그럼 그 사람이 가장 받기 편한 시간이 언제인지까지도 우리가 확인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전화를 다시 거는 것. 이런 표현도 존재하는데, 자, 읽어볼게요. 오리카에시. 다시 오리카에시. 다시 오리카에시. 5글자다. 오리카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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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를 다시 거는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그렇죠. 오리카에시. 오리카에시. 한 번 더.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많이 쓰고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이죠. 전화 다시 거는 것은 뭐라고요? 오리카에시. 오리카에시. 한 번 더. 전화 다시 거는 건 뭐라고요? 오리카에시. 오리카에시. 그럼 일단 물어봐야죠. 오리카에시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이제 상황이 파악되면,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전화를 달래.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연락처라든가 괜찮은 시간대를 꼭 확인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요, 담당자가 부재 중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얘기해야 돼요. 지금 자리에 없어요. 이 표현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무조건이지. 그러니까 우리 쪽에 사람이 없는 게 내 잘못은 아니에요. 내 잘못은 아니에요.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그치만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스미마생 아니라고 했어요. 모시와케 고자이마센가. 여기 죄송합니다. 만에 해당하는 가를 붙여요. 모시와케 고자이마센가. 한 번 더. 모시와케 고자이마센가. 그렇죠. 여러분 너무 잘하십니다. 모시와케 고자이마센가. 죄송합니다만. 뭐가 그렇게 맨날 죄송한지 모르겠어요. 그니까요. 그렇지만 그냥 수르륵 나오는 표현이죠. 모시와케 고자이마센가. 죄송합니다만. 자, 마루마루라고 할게요. 마루마루는 자리를 비우고 있어요. 지금 자리 없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자, 마루마루와 세키오 하즈시테 오리마스. 오케이? 자, 마루마루와, 자, 여기는 한자 세키는 자리를 뜻해요. 자리, 세키. 자, 비우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바깥에 있다, 떠났다. 이 자리를 비웠다. 이 자리를 떠났다. 뭐 이런 의미에서 세키오 하즈시테 오리마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자, 너무 빠르죠? 하나씩 볼게요. 자, 마루마루와 세키오 하즈시테 오리마스. 한 번 더. 마루마루와 세키오 하즈시테 오리마스. 오케이. 한 번 더. 마루마루와 세키오 하즈시테 오리마스. 자, 만약에 다나카라고 해볼게요. 다나카와, 자, 우리 회사 내에서, 그냥 우리 회사야. 우리 회사에서 내가 영업사원 다나카상을
뭐 얘기를 해. 다나카상 뭐 이렇게 뭐 커피 드세요. 커피 드세요는 아니지. 그런 말은 안 하지. 뭐 다나카상 뭐 언제쯤 뭐뭐 해요. 이렇게 우리끼리는 다나카상이라는 표현을 해요. 근데 상대 거래처한테는 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다나카는 이렇게 가야 돼요. 내가 회사에서 우리 영업사원인 다나카를 부를 때는 다나카상이에요. 왜냐면 나는 그 사람과는 아무리 같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남이잖아요. 그래서 다나카상이에요. 그렇지만 회사라는 단체와 단체로서 이야기할 때는 그 상대방을 더 높이고 우리는 낮춰야 돼요. 그래서 상이라는 것은 높임말이에요. 그래서 그 높임말을 쏙 빼가지고 다나카와 해야 돼요. 자, 다나카상와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이거는 사장도 마찬가지. 우리 회사의 대빵짱 사장님도요. 남들한테 말 때는 샤초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직급을 빼야 돼요. 직급을 빼셔야 돼. 직급이라는 거에는 이미 그런 존경어가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나카는 자리 비우고 있어요. 해볼게요. 다나카와 세키오 하즈시테 오리마스. 한 번 더. 다나카와 세키오 하즈시테 오리마스. 한 번 더. 다나카와 세키오 하즈시테 오리마스. 너무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걸 이렇게 뭐 표현을 했어요. 자리 비웠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요. 물어봐. 또는 물어볼 수도 있고 안 물어볼 수도 있는데 언제쯤 돌아오는지를 물어봤어. 아, 그러면 언제쯤 들어올까요? 뭐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 언제쯤 돌아온다. 대충 대략적인 거를 알려주는 건데 뿅. 자, 뭐 5시면 5시, 3시면 3시 라고 했을 때 뭐 5시로 해볼게요. 숫자 5는 고, 숫자 5는 고예요. 그래서 5시쯤 돌아올 예정이에요 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고지고로 모도루 요테 또 나tte 오리마스. 쌤 너무 길어요. 알겠어요? 천천히 해볼게. 고지고로 모도루 요테 또 나tte 오리마스. 자, 한 번 더. 고지고로 모도루 요테 또 나tteおります. 그렇죠. 자, 5時頃戻る予定となっております. 5時頃戻る予定となっております. 한 번 더. 5時頃요가 아니지. 5時頃戻る予定となっております. 이런 표현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억양, 그런 인토네이션 같은 거는 무시하고 이 표현을 억양 무시하고 쭉 여러 번 읽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즈니스에서는 발음보다는 정확한 표현을 표현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자, 5時頃戻る予定となっております. 5時頃戻る予定となっております. 이렇게 되겠죠. 자, 비즈니스 일본어에서는요, 경어, 겸양어, 존경어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정해진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즈니스 일본어 할 때 그런 존경어, 겸양어를 써야 된다는 건 알지만 모든 거를 파악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표현이 다 들어가 있는 몇 가지 문장들이 쭉 있어요. 그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렇게 됐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이때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표현보다 더 중요한 거, 기본적인 매너로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 쪽 사람의 담당자의 굳이 알리지 않아도 되는 정보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우리 쪽 사람의 담당자의 굳이 알리지 않아도 되는 정보까지 막 친절하게 한다고 다 알려주는 것은 그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 쪽의 영업사원 다나카상을 찾아요. 그랬는데 뭐 언제 오냐 했을 때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뭐 여기에 5시쯤 돌아옵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 담당자가 어디 갔어요? 했을 때 어디 갔어요? 라고 대답하면 안 되겠죠. 자, 우리 담당자 영업사원이 어디에 갔어요? 라고 말하면 안 되는 이유는 우리 쪽 회사의 영업 정보를 그 상대방이 유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쪽 사람의 개인정보, 뭐 전화번호, 그러니까 핸드폰 전화번호라든가 집 주소 같은 거는 절대 알려주면 안 되겠죠. 자, 근데요, 쌤, 그러면요. 그럼에도, 아, 진짜 급하니까, 진짜 급하니까 연락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빨리 알려달라고 그쪽에서 막 재촉을 하면 어떡해요? 그러면 어떡해요? 그럴 때는 그 우리 쪽 사람 담당자에게 연락을 먼저 한 후에 제가 다시 걸겠습니다. 라고 하고 끊고 우리 쪽 사람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처리해야 돼요. 그렇게 이제 매뉴얼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아무리 매뉴얼이 있다고 해도 상대방에서 막 우겨대고 막 급하다고 큰일이라고 했을지라도 이제 금방 바로 전화 걸겠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금방 확인하고 이제 연락을 취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거 보겠는데요. 뿅. 자, 제목이요. 보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아서 아, 거기 다나카상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다나카상 있어. 다나카상이 있어. 그리고 또는 그 사람한테 전화를 이제 넘길 수도 있고 뭐 근처에 있어. 그러면 전화를 바꿔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 잠깐만요 하고 전화 바꾸는 거는 또 예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화를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런 표현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전화를 끊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다나카상을 부르러 가는 그 상황에서 그거를 보류라고 얘기를 해요. 보류. 그래서 보류는요, 일본어로 호류라고 해요. 자, 글자가요, 세 글자예요. 글자가 류, 우. 세 글자예요. 류, 그래서 류하고 우를 장음 처리해서 호류, 그렇죠. 호류, 그렇죠. 이렇게 호류, 이렇게. 그러니까 그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라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뿅.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쇼쇼 오마치 구다사이. 이것도 여러분들이 드라마에서 또는 영화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애니메이션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쇼쇼 오마치 구다사이. 자, 천천히 해볼게. 요거는 이제 적을 소예요. 그래서 쇼우 두 글자 쇼우예요. 쌤, 요거는 뭐예요? 이 네모처럼 생긴 건 뭐예요? 저거는 한 번 더 말하라는 거예요. 뭐를? 앞에 있는 한자를 한 번 더 말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굳이 따지면 쇼우예요. 그래서 좀 빠르게 쇼쇼 오마치 구다사이. 쇼쇼 오마치 구다사이. 한 번 더. 쇼쇼 오마치 구다사이. 쇼쇼 오마치 구다사이. 근데 이거는 그냥 정말 정해진 멘트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발음 상관없이 그냥 후루룩 얘기하면 돼요. 쇼쇼 오마치 구다사이 했을 때 이 상대방이요, 이 쇼우 오마치 구다사이를 다 듣지 않아요. 그냥 그 상황에 맞춰서 이 멘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흘려 듣거든요. 그래서 대충 말하셔도 돼요. 그렇다고 뭐 아무렇게나 말하면 안 되겠지만 쇼쇼 오마치 구다사이 해볼까요? 쇼쇼 오마치 구다사이. 한 번 더. 쇼쇼 오마치 구다사이. 만약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그 상대방 뭐 하이 이러겠죠. 하이만으로도 끝나기도 하겠죠. 자, 요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쇼쇼 오마치 구다사이. 시작. 쇼쇼 오마치 구다사이. 한 번 더. 쇼쇼 오마치 구다사이. 한 번 더. 쇼쇼 오마치 구다사이. 이해되셨죠? 요거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런 표현입니다. 자, 거의 다 왔어요. 지금 카드가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뿅. 자, 10번째. 전언 메모는 요점을 정리하세요. 요점을 정리하세요. 자, 전언이 뭐예요? 전언은 전달하는 말이라는 뜻의 일본어예요. 그러니까 전달하는 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달하는 말이 있을 거 아니야. 다나카 씨가 지금 없는데, 다나카 씨 그러면 이따 오면 뭐 이렇게 전해주세요. 할 거 아니에요. 전언입니다. 이거를 대응공, 오케이? 네 글자인데 대응공. 자, 메모는 메모. 그래서 대응공 메모와 전언, 전달하는 말 메모는 요점을 정리해요. 요땡 오 마토메루. 마토메루. 이렇게 약간 정리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오케이?
자, 댕공 메모와 요땡을 마토메. 그러니까 전화를 다 끊었어요. 전화를 다 끊었어. 또는 이제 전화를 할 때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메모를 이제 정리를 할 때 그냥 그 사람이 쓰는 말을 다 적는 것도 아니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정리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꼭 적어야 될 게 있겠죠.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적을 것 같아요? 내 전화를 받았어. 거래처 사람이야. 우리 영업사원의 다나카 씨를 불렀는데 자리에 없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러면 이런 내용을 전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메모에다가 뭐라고 적어야 될까요? 어떤 것들을 적어야 될까요? 자, 보통 같으면 일단은 그 상대방의 회사명을 적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부서명을까지 알려줬으면 부서명도 적어야 되고 뭐 보통 부서명까지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주로 많이 받는 게 뭐 영업이라든가 뭐 사무라든가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이름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연락처도 반드시 받아줘야 돼요. 연락처는 진짜 반드시 받아줘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중에 이걸 정리해서 그 다나카 씨한테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제 구두로 입으로 다나카 씨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전화 받은 사람이 누군지 이 상황에서 내가 되겠죠? 전화 받은 내가 되겠죠? 내가 받았다. 그리고 전화가 걸려온 시간대까지도 적어놓고 그러니까 날짜 같은 거 시간대도 대충 적어놓고 그 시간대를 왜 적어놔요? 이게 핸드폰으로 온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전화기로 온 거예요. 전화기로 왔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영업사원 다나카가 그거 몇 시쯤 왔어요 근데? 라고 했을 때 시간이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도 그러고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의 용건이 뭔지 그리고 그 용건에 대해서 나는 어떤 대응을 했었는지 내가 대응을 했어. 그러면 그런 대응까지도 적어놔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이쪽에서 전화를 걸어야 되는지 다시 걸어야 되는지 안 걸어도 되는지까지 만약에 다시 건다면 그 상대방이 허락한 시간대까지도 정리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정리를 해서 전화도 다 끊었어. 메모까지 다 예쁘게 다 했어. 중요한 건 이거를 바로 담당자한테 연락을 취해야 되겠죠. 뭐 전화를 해서 어디 회사에 누구누구가 전화가 왔는데 이런 내용이었다. 이렇게 연락을 취해야 돼요. 또는 전화 왔는데 제가 지금 이메일로 또는 문자 메시지로 내용 보내드릴게요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꼭 피해야 되는 하면 안 되는 행동이 뭐냐면 우리 다나카라고 할게요. 그 다나카 씨의 데스크 위에다가 그 메모지 있죠. 포스트잇 이 메모지를 올려두고 끝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왜냐면 그 메모지가 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되게 시급한 이야기라면 바로 본인한테 전화하고 하는 게 맞겠죠.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 마지막이 아니지만 마지막으로 전화상에서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건 반드시 복창해야 돼요. 이 복창이라 그래가지고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큰 소리로 떠든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 멘트 정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사이고니 가나라즈 반드시 복창한다. 후쿠쇼스르 오케이. 마지막으로 사이고니 반드시 가나라즈 복창한다. 후쿠쇼스르 그쵸?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줘야 돼요. 사이고니 가나라즈 반드시 후쿠쇼스르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한 번 더 정리하는 거를 후쿠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럼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도 다 알 거예요. 한국이랑 똑같죠? 혹시라도 내가 회사명, 이름, 연락처 같은 거를 헷갈려서 또는 잘못 들어서 잘못 적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창을 하면서 재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장 많이 틀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즈니스 일본어는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제가 자료 조사는 어디서 해왔냐면 실제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매뉴얼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일본인들도 이런 실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일본인들도 가장 많이 틀리는 게 뭐냐면 바로
숫자예요. 바로 숫자. 오케이? 자, 뭐 연락처를 물어봤을 때 몇 번입니다 했을 때 1, 숫자 1은 이치, 7은 시치. 그럼 발음 되게 비슷해요. 이치, 시치.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치, 시치를 발음해보세요. 이치, 시치 발음해보세요. 되게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듣기로는 상대방이 시치라고 말을 했으면 다시 말을 할 때, 내가 다시 복창을 할 때는 이 7자를요, 센스 있게 나나로 바꿔서, 나나도 7이라는 표현이니까 나나로 바꿔서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괜찮나요? 그렇죠. 나나. 그러니까 시치라고 표현해도 되고 나나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이거는 어떤 게 더 많이 쓰고 어떤 게 더 맞고가 아니라 확인을 굉장히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나라고 해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마지막입니다. 자, 전화는 이제 끊어야 돼요. 전화를 끊어야 돼요. 근데 전화를 끊을 때 그래요 어쩌고저쩌고 툭 끊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끊어야 되냐면 대화와 시즈카니 기르 조용하게 끊어야 돼요. 근데 볼일 다 끝났다고 가창 하고 이렇게 딸깍 하고 끊으면 안 돼요. 왜? 그 소리가 상대방한테 들려요. 그러면 기껏 잘 해놓고 그거 하나 때문에 또 미스할 수는 없으니까. 자, 전화는 조용하게 끊는다. 해볼까요? 대화와 시즈카니 키루. 그렇죠? 그러면 쌤 어떻게 하는 게 전화를 조용하게 끊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전화기를 보면 여러분 집 전화나 이렇게 회사에 전화기 보면 이렇게 수화기를 이렇게 딱 놓잖아요. 근데 수화기를 놓을 때 여기에 볼록 튀어나오는 그거 알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알죠? 전화기가 이렇게 번호판이 이렇게 삐삐삐삐 이렇게 있고 수화기가 이렇게 있을 때 수화기를 내가 들어서 전화를 하잖아요. 수화기를 놔. 그러면은 귀에 닿는 수화기 부분이 닿는 부분에 뾰족하게 뭐 이렇게 나온 거 있죠. 그래서 그게 눌리면서 전화가 끊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거를 후쿠라고 한대요. 후쿠. 후쿠. 그래서 이 후쿠를요. 천천히 손가락으로 눌러요. 그러니까 전화를 수화기를 딱 대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멘트를 한 다음에 그 후크를 이렇게 천천히 눌러요. 그러면 끊기겠죠. 그럼 전화가 끊긴 거를 내가 귀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화가 끊긴 그 상황에서 이제 수화기를 내려놓는 게 매너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카드입니다. 이게 마지막 카드인데, 자, 마지막으로 멘트 어떻게 하고 끊어야 돼요? 그러면 대화, 시츠레이타시마스. 대화, 시츠레이타시마스. 실례하겠습니다. 끊을 때 하는 표현이에요. 대화, 시츠레이타시마스. 이것도 굉장히 흔해 빠진 표현이고, 자주 쓰는 표현이고, 그죠? 그냥 하는 말, 끊을 때 하는 표현이에요. 대화, 시츠레이타시마스. 대화, 시츠레이타시마스. 그럼, 실례할게요. 실례하겠습니다. 대화, 시츠레이타시마스. 대화, 시츠레이타시마스. 자, 우리 3번만 읽어볼게요. 여러분들만 시작. 대화, 시츠레이타시마스. 대화, 시츠레이타시마스. 대화, 시츠레이타시마스. 오케이, 따라하셨어요? 요거는 입으로 따라하는 거예요. 이거는 머리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입으로 따라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비즈니스 일본어, 그것도 전화 대응하는 편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많은 표현을 우리가 봤어요. 많은 표현을 우리가 좀 봤는데, 뭐, 긴 표현도 있고, 짧은 표현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표현뿐 아니라 어떤 매너 설명까지도 제가 잘 드렸어요. 그리고 틈날 때마다 이렇게 제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셔가지고 요럴 때 요런 표현을 썼었지 하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전화를 받을 때부터 전화를 끊을 때까지 한번 그 순서를 쫙 하고 알려드렸으니까 나중에 실제로 전화를 비즈니스 일본어 전화를 할 때가 되면 꼭 기억을 해주세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